용순과 침광에 관한 6가지 사실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사실은 경계층인데요. 먼저 그림을 살펴보면 이쪽은 육지에 해당을 하고요. 이쪽은 바다, 그리고 육지, 그리고 육지 위, 바다 위는 대기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표면과 가까운 어떤 일정 높이 또는 깊이에 해당하는 층이 경계층이라고 하고 그 경계층 위로는 자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경계층과 자유층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계층의 경우에는 마찰이 작용하는 층, 그래서 바다, 대기 내 물 또는 공기의 이동을 방해해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유층은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과 공기 이동에 방해가 없는 층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물의 수송 방향인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이쪽은 육지가 되고 이쪽은 이제 바다가 되겠는데 어떤 바다에 이렇게 남풍이 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경계층 내에는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물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 방향을 각각 살펴보면 바람과 가장 가까운 이쪽은 이런 방향, 그리고 점점 경계층으로 깊어질수록 물의 방향, 속도 감소하고 방향도 이렇게 더 각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이동을 평균으로 해서 봤더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 남풍에 대해 직각 오른쪽으로 평균적으로 물이 수송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바람에 의해 경계층 깊이에 따른 각각의 물의 이동은 점점 속도도 감소하고 그리고 깊이에 따라 이 물의 이동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더라.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보니까 북반구 기준 풍향의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수송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원리 및 종류는 연한 용순과 연한 침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한 용순의 경우 그림 살펴보면 이쪽이 육지라고 치면 육지와 가까운 곳을 연안, 그리고 육지에서 멀어지는 곳을 외라고 하는데요. 이 연안에 북풍이 불 경우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직각 오른쪽으로, 북반구를 기준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은 물이 부족하게 되죠. 그럼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 위해 연속적으로 이 깊은 물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용승의 경우에는 북반구 기준 연안에 북풍이 불 경우 물은 이 북풍의 직각 오른쪽, 그러니까 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외도 이동했고 그 이동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깊은 물이 상승하는 것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연안 용승이라고. 침강을 살펴보면 반대가 되겠죠. 연안에 남풍이 불 경우 이 남풍에 대해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물이 이동하고 이곳에 쌓이면은 다시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침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북반구를 기준 연안에 남풍이 불 경우 물이 연안으로 이동하여 하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적도 용승의 원리입니다. 그림은 적도 지방의 어떤 해역을 나타낸 것이고요. 먼저 적도와 북위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북동무역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도와 남위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남동무역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북동무역풍의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반구의 경우에는 남동무역풍의 왼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물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 위해 적도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용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적도와
북위 30도 사이에 북동무역풍에 의해 물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적도와 남위 30도 사이에는 남동무역풍에 의해 물이 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적도의 깊은 물이 상승하는 적도 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기압에 의한 용승과 침강입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해상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발달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반구의 어떤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 저기압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에 의해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저기압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부는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밑에 있는 깊은 물이 용승을 하여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압의 경우에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이 시계 방향에 대해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고기압 중심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쌓인 물은 아래로 침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북반구 기준 저기압의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기압 밖으로 물이 이동하여, 그래서 그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 위해 깊이 있는 물이 상승을 한다. 고기압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에 따라 고기압의 중심으로 물이 모이기 때문에 깊은 물속으로 하강하는 침강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용승과 침강의 효과입니다. 먼저 용승의 경우에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황금어장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찬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진다. 그리고 침강의 경우에는 표층의 물이 하강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하강하기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용승, 침강에 관한 6가지 사실들 살펴보았습니다.